오마주는 영화를 만들 때 다른 감독의 작품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그 작품의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오마주는 현직 여성 감독이 한국 2호 여성 감독의 영화 옆판서를 보고 나는 연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는 위로와 용기를 잘 표현합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명장면들은 깊은 감동과 재미를 주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꿈을 지키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응원의 영화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입니다. 여성 감독 지완과 절친 PD 세영은 자신들의 영화 상영관을 찾고 함께 걸려있는 1000만 영화 포스터를 봅니다. 10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난다라고 지완은 말합니다. 둘은 텅 빈 객석에서 자신들의 영화를 봅니다. 아들조차도 엄마의 영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뼈 때리는 얘기까지 합니다. 제목을 잘 지어야지. 유령인간이 뭐냐? 유령영화가 돼버렸잖아. 내가 봐도 엄마 영화 재미없더라. 남편도 생활비 입금을 거부하면 타박합니다. 너가 벌어서 써. 영화를 10년씩이나 했으면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지완에게 영화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엄마 영화 하지 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꿈꾸는 여자와 살면 외로워진대. 엄마는 엄마 꿈만 중요하지? 이 딸은 흥행실패로 힘들어하는 지완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지인이 지완에게 전화를 걸어 연출 아르바이트를 소개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의미 있는 일이야. 돈 되고 의미 없는 일은 없냐? 지완이 극장 대표와 만납니다. 괴강 기념 개막작으로 1960년대 홍재원 감독 영화 옆판서를 올리려고 하는데 사운드에 문제가 있어 중반부 이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는 지완에게 1000만원 예산안에서 더빙을 부탁합니다. 대표와 지완이 옆판사 영화를 봅니다. 편집 상태가 영 엉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진짜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판사인데 남편이 음식에 독을 타서 죽었다고. 실제 사건이랑 다르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기부터 소리가 안 나와요. 혹시 대본은 있어요? 아니요. 배우나 유족 중 살아있는 분은? 따님이 한 분 계신다고. 원하신다면 미팅 주순해 드릴게요. 지완은 홍 감독의 딸 집을 찾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방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 계셨어요. 엄마가 아끼시던 거라 남겨뒀어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입었던 것인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입고 다녔죠. 옆판사 시나리오는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완은 방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시나리오 원고에 쓰인 글귀를 봅니다. 너는 언젠가 지워질 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완은 여배우가 사용한 모자를 쓰고 코트를 몸어대고 거울을 봅니다. 지완은 홍 감독의 노트 속에서 여자 3인이 찍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옆판사 시나리오 원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시나리오와 영화 장면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극장 대표와 통화합니다. 대본에 있는 장면이 많이 없네요. 필름에. 촬영을 안 한 건 아닐까요? 흐름이 끊기는 게 좀 이상해요. 촬영해놓고 편집해서 자른 것 같은데. 당시 검열 때문에 자른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검열요? 지완은 사라진 부분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사진 뒤에 적힌 삼바 가라스 명동다방이라는 메모를 보고 명동다방을 찾아놨습니다. 명동다방에서 주인 노인장을 만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처녀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편집 일을 했지. 이분이 편집 기사셨군요. 근데 거기는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여직원이 말합니다. 사장님은 그때 영화 사진 찍던 분이에요. 저기 사진 보이죠? 할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거예요? 노인은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옆판사 영화도 기억나세요? 그런 영화도 있었나? 여기 가운데 있는 이분이 찍었었어요. 맨날 저 구석에 앉아서 뭘 쓴다고 꺼적거리고 그러는데 감독이 됐다고?
혹시 이 감독님 사진 찍은 것도 있으세요? 노인은 지환을 작은 영석이가 있는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진첩을 꺼냅니다. 홍일점이었어. 그때 거의 여자가 없었거든. 그래서 기억이 나. 늘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지. 일 없는 날이면 다방 구석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쓴다면서 맨날 제목만 썼다 구기고 썼다 구기고. 지환은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듯 웃습니다. 그때 우리 다방이 집합소였어. 촬영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다 모여서 트럭 타고 출발했다고. 모닝커피 한 잔씩 마시고 말이야. 낭만이 있었겠네요, 그때는. 그럼 왜 다 죽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편지 기사님이 돌아가셨을까요? 난 모르지. 충청도 어디 산다고 얘기 듣긴 했는데. 노인은 전화번호를 찾아 지환에게 알려줍니다. 연락한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살아있으면 안부나 전해줘. 지금 바로 전화할까요? 싫어. 왜요? 무서워. 전화 안 받을까봐. 노인은 허망한 듯 담배를 피웁니다. 지환과 대표는 이오키 편집 기사를 찾아갑니다. 낡은 LP판과 턴테이블이 있는 마루가 깔끔하면서도 고적한 느낌입니다.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거 없으면 못 살아. 정신을 차리게 해주니까. 선생님, 다리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평생 쭈그리고 앉아서 일만 하면 지냈더니 몸이 완전 망가졌어. 선생님, 홍재원 감독 아시죠? 지환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감독님 따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재원이한테 딸이 있었다고? 모르셨어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 삼바 가라스가 뭐예요? 삼총사라는 뜻이야. 재원이하고 나하고 박남호 감독 그렇게 셋이서 함께 댕겼거든. 우리가 서로 바쁘니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 만나면 떨어지지를 않았어. 이제 나만 남았지. 근데 혹시 옆판서 프린터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운드가 없고 사라진 부분도 좀 있었어요. 오케이 기사님은 수첩을 뒤져 옆판서를 본 극장을 알려줍니다. 내가 여기서 옆판서를 본 기억이 나. 여기 남아있을지 모르니 한번 찾아봐. 오케이 기사님은 홍 감독님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지환에게 줍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 그리고 턴테이블을 켜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흥겹게 몸을 흔듭니다. 이게 우리 셋이 명동다방에서 즐겨 듣던 음악이야. 대표와 지환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홍 감독님은 딸이 있었다는 걸 왜 숨겼을까요? 아마 딸이 있는 걸 알았으면 그 당시에 영화감독 안 시켜줬을걸요. 지환과 대표는 밤늦게 오키 기사님이 말한 영화관을 찾습니다. 근데 프린트를 찾으신다고? 네, 옆판사라는 프린트요. 여배우는 있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영화관 운영자는 한 달 뒤 철거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숙박시설에서 지환은 맥주를 마시며 오키 기사님이 준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오키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가 생각나서 편지를 띄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홍일점 여감독, 빛 좋은 개살구. 내가 거기서 얻은 건 무엇일까? 세상 일이 꿈이나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 다음날 낡은 지방영화관을 지원이 다시 찾습니다. 지붕이 낡아 구멍이 났고 그 사이로 햇볕이 들어옵니다. 영사실에서 지환은 옆판사 프린트를 찾고 영사실 구석에 모자가 쌓여 있습니다. 극장 주인이 모자 공장을 차렸는데 장사가 안 돼서 망했어. 하나 가지고 가. 쓸만하니까. 지환은 모자 하나를 챙깁니다. 영상기사는 낡은 영사기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스크린에는 1980년대 흥행작인 에마 부인이 상영되고 허름한 차림의 나이든 어른 몇몇이 현금을 내고 들어와 영화를 봅니다. 서울의 영화관에 지환과 PD 세영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없네. 우리 둘뿐이야. 근데 뭐하러 여기서 만나자고 그랬어? 상영관이야. 내일이면 우리 영화 다 떨어져. 그리고 내가 만든 마지막 영화 한번 부르고. 앞으로 영화 안 할 거야? 난 언니가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 감독이 세 번째 작품을 찍고 다시는 자기 영화를 찍지 못했대. 언제는 죽을 때까지 찍겠다더니 웬 김포지는 소리? 야, 너 영화 안 하면 뭐 할 건데? 영화 좋아하는 인간이. 뭐 어떻게든 살다 보면 살아가겠지. 아니 사라지겠지. 관객 3명이 들어옵니다. 야, 3명 더 왔어. 우리 대박 날 것 같아. 세영이 나지막히 얘기합니다. 축하해. 거실에 걸려있는 모자를 쓰고 아들이 춤을 춥니다. 모자 테두리가 떨어지고 지화는 모자 테두리가 옆판사 프린터로 만든 것으로 짐작하고 급히 지방영화관으로 갑니다. 영사실에 있는 모자 테두리에서 필름을 빼내 극장 지붕 구멍으로 비치는 햇빛으로 필름을 살펴봅니다. 필름이 옆판사 프린터임을 알고 지화는 감격합니다. 지화는 필름을 모아 오키 기사님 집으로 가서 필름 조각을 햇빛에 말리고 이어 붙입니다. 모자 테두리의 필름이 잘려나간 장면의 필름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장면이 없어졌던 걸까요? 검열 때문이겠지. 거기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잖아. 어이가 없네 정말. 이어 붙인 필름을 오래된 영사기에 감습니다. 기사님 담배는 한 대 태실까요? 그러실까요? 오키 기사와 지왕 감독은 웃습니다. 저녁이 되고 하얀 천을 스크린 삼아 영사기를 돌립니다. 잘려나간 장면이 흐릅니다. 정말 멋진 명장면입니다. 오키 기사가 지완에게 말합니다. 자넨 끝까지 살아남아? 지완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여배우 포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림자를 지켜보는 지완. 그림자가 걸어서 사라집니다. 위안을 받은 듯한 지완이 걸어갑니다.